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혁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네.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닉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색할 때가 있는데 네. 또 계속 하니까 네. 뭐 또 바꾸기도 쉽지가 않네요. 요즘은 이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요? 부캐 같은 거 가지면서. 그래요? 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저는 그냥 간듭니다 이러고 싶은데 그냥 그래 앞에 이렇게 좀 약간 붙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해법 있는 바람 좋지. 저 이긴다 찾아가는 조변 서비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긴다 이긴다 조변 착착 붙는 그렇죠. 거 없고 뭔가 되게 항상 이길 것 이길 같고. 것 같고 그죠.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많이 이기고 아니 있어. 소송에 이기는 게 이제 변호사의 사명은 소송이 이기는 맞아요. 거. 저는 이겨야 돼요. 해법이 있는 거. 해법 있는 그러니까 해법이 없는 상담이 많잖아요. 이렇게 들어주고 네네. 그냥 이렇게 치유해주는 상담. 저는 아닙니다. 네. 저랑 안 맞아. 치유해주고 이게 안아주고 이러는 거 잘 안 맞더라고. 네, 치료를 하시죠. 치료. 치료가 제가 치료와? 무슨 뭐 그런 전 치료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제 15년 동안의 그 여러 상담 데이터와 또 여러 가지 통찰을 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남녀의 심리를 분석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탁탁탁 대처해가지고 바람을 끊어놓느냐. 그쵸. 그래서 해법 있는 그냥 바람 주치의고 싶은 거죠. 무슨 뭐 사이비 쪽으로 뭐 교주 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교주 쪽으로 가면야 뭐 재미는 있겠지. 네. 뭐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 전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뭐 무슨 내가 여기 뭐 회원들 모아가지고 무슨 모임을 소모임을 가져서 뭐 저녁에 무슨 뭐 디프를 그거 아예 안 해요. 네.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 그 금쪽 네. 상담소라고 이제 금쪽? 그 다른 그 프로그램인데 오은영 박사님 네, 아세요? 있어요. 거기 이제 보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인데 그쪽 홍보하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요즘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어른이 되면 또 어른이 돼서도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그렇죠. 계속 안고 살아서 네. 그거를 성인인 사람들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막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막 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딱 맞추니까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던 것들 착 그 사람을 꿰뚫어 보듯이 맞추니까 되게 막 점쟁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경험이나 실력이나 상담 구력들이 좀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 보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점쟁이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제가 그 유튜브 지금 방송하는 거나 제가 쓴 글 가지고 네. 지금 상담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네. 이구동성으로 하니까 너무 똑같대요. 그죠, 우리 남편을 우리 남편은 왜 너무 그냥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야. 그 너무나 그 저기 한 거지. 근데 저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이제 과연 영원히 그게 그 고쳐지는 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미지수야. 기존에 거기서 크게 벗어났느냐 아니면 벗어나지 않았냐는 미지수고 누굴 뭐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끊어내자. 그렇죠. 확실하게 좀 재발 방지도 시키자 하는 저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싶은 거니까. 대표님한테도 사람들이 막 점쟁이 같다고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죠. 그래서 듣는데 많이 하죠. 거의 이제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으시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거나 여러 가지 제 거를 본 내 남편이랑 너무 똑같다. 내 남편이 하는 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그렇죠. 아시냐. 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가장 많은 레파토리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한 말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 그 예측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또 교만하잖아요. 성격이.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치료법도 정확한 거, 해법도 정확한 거. 진단이 틀리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그 외도에 대한 상담이 난무했지만 과거로부터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상담이 없었다. 저는 없었다고 감히 보는데 왜냐하면 일반 심리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기존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인지주의나 이런 최신의 심리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진단을 정확히 못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진단이 정확하면 해법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드리는 조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을 하시라.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꽤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를 해도 아니 흥분되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어. 짜증나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막 용기를 못 가지시더라고. 와 이거 어떻게? 메인의 그 주장은 이제 응징하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응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에서 다양하게 그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디서 이게 응징하자라는 말만 듣고 되게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안 되고 그렇죠. 요거를 정확하게 잘 하려면 1대1 상담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그래서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틀리니까. 글을 봐서 그걸 그럼요.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설프게 흉내내는 거를 그렇죠. 듣고 그냥 따라만 하면 안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죠. 야, 좀 서론이 길었는데 네. 서론만 5분. 우리는 서론만 5분. 서로는 5분인데 이게 본론. 네, 본론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이거지. 뭐 간단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유부녀 그러니까 아내 유부녀는 이럴 때 주로 바람난다. 네.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뭐냐면 동네 언니들과 어울릴 때 이때 조심해야 돼. 동네 언니랑 어울릴 때 일단 1차 경계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증거 잡기 시작하는 거는 빨리 이거 수습해야 되는 거는 이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동네 네. 언니랑 어울리는데 자꾸 늦어. 언제부턴가. 남자 생긴 겁니다. 저는 이 경우는 99.99%라고 봐. 저는 제 15년의 오랜 그 상담 경험치와 진짜 수천, 진짜 만 케이스가 넘는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상담해온 경험치로 봤을 때도 거의 99.99%. 동네 언니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못 어울리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악착같이 진짜 인생을 걸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면 상간남과 깊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자가 바람나면 이 정신적으로까지 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의 바람은 양다리성이 좀 그래도 꽤 있는데 여자들의 바람은 유부녀의 바람은 정서적으로 확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진짜 이혼불사형이 굉장히 많더라. 네. 그래서 어울리기 시작하면 일단 커트시키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남자가 생긴 거예요. 빨리 증거 잡으시라. 갑자기 이것도 어울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늦게 들어오기 그리고 시작하는 심지어 경우가요? 외박까지 하면 외박하는 경우. 예. 그러면서 이제 딱 잘 보면 이제 갑자기 멋을 부린다든지 속옷을 뭐 그리고 이렇게 좀 뒤져보면 심지어 이렇게 뭐 옷장 뒤져보면 갑자기 못 보던 속옷이 나오고 네. 무슨 야한 속옷도 있어요. 뭐 저는 뭐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뭐 네. 이때 네. 아직 내 와이프가 이런 속옷을 살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상간남이 권유한 상간남이 사줬을 확률이 큽니다. 상간남이 그런 취향이거든. 그 속옷 이상한 야리꾸리한 속옷을 입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동네 언니랑 어울릴 때,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거 두 번째가 늦게 들어올 때 아니었어요? 아니야, 첫 번째. 이 동네 언니랑 어울리면서 늦게 들어올 때는 99.9%. 아, 네네네. 두 번째는 이것도 좀 간과하기가 일하러 다닐 쉬운데, 때. 그래서 일하러 다니는 시작할 때. 건데, 아니야, 그냥 일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취직했을 때, 오랜만에 아이를 다 경력 키워놓고. 단절됐다가 오랜만에 네. 취직하면 네. 위험하다. 그렇죠. 이게 참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거 참 약간 딜레마인데, 왜냐면 이게 그럼 뭐 경단녀가 그럼 취직하면 다 위험하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시책에도 반하는 거고, 아니 애 잘 키웠으면 또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제가 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그냥 이 외도의 시각에서 그냥 좋은데 오랜만에 취직했을 때 바람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네. 다는 아니죠. 다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높다. 경계하시라. 일단 경단녀고 애 다 키워놓고 아내가 그렇게 뭐 취직을 한다 그러고 또 그래 또 가게 보탬도 되고 뭐 애 교육비라도 벌어보겠다 그러니까 또 해라. 네. 근데 이분들이 이 남편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러고 이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요즘 세상에 무슨 회식을 하고 이렇게 자꾸 늦게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8, 90년대는 많이 그랬지. 그때는 막 회식이 많았죠. 회사에서. 그리고 강제로 참석하고 술도 똑같이 먹고 이러니까 술잔을 막 돌려버리니까.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아니거든. 자꾸 회식 있고 야근 있고 요즘 누가 야근을 합니까? 거의 아니거든. 그래서 좀 뒤만 캐보면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판별을 할 때도 그걸 간과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이 남편분들이 참 그 생각이 위험한 생각인데 저는 그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러거든. 그래 뭐 나도 뭐 맨날 놀고 그러고 나도 뭐 솔직히 뭐 유흥업소 다니고 나도 뭐 여자도 소소하게 만나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래 너도 좀 그래 자유 내 오랜만에 너 휴가라고 생각하고 좀 놀아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주말에도 이렇게 뭐 어디 뭐 여행 간다면 그래 갔다 와. 네. 캐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하다. 맞아요. 오랜만에 취직했을 때 일단 1차 경계에 좀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거기서 늦게 들어오기 전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꾸 야근이 이제 잦아지면 이제 바람났다고 거의 네, 보시면 네. 되는데 그 전에 그 징후가 하나 있어. 저 알 그게 것 약간 같아요. 그게 뭐야? 약간 말을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회사에 그렇지. 이런 역시 이런 사람이 도사가 있다. 됐어. 그렇지. 어떤 특정 남자를 자꾸 언급하는 거야. 어떤 심각한 사이 그러니까 알 수 있잖아요. 김 과장이라고 있는데 네. 자기가 처음에 이제 김 과장 욕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네. 아 그 사람 좀 특이해. 특이하다고 얘기하거나 뭐 욕을 좀 하거나 맞아. 처음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아니면 그 사람은 뭐 가정사에 대해서 가정사를 뭐 얘기한다든지. 애기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애기를 혼자 키우고 있대 뭐 이런 얘기를 슬쩍 흘릴 수도 근데 뭐 있고. 사람이 좀 되게 뭐 그냥 뭐 그렇게 보니까 뭐 구질구질하고 그냥 보니까 얘가 혈압이라서 팍팍 나더라. 아유 뭐 그냥 별로야 그러면 그럼 이제 남편 입장에서 왜 자꾸 얘기를 하지? 야, 그래서 뭐 걔가 어떻든 아니 별로라고 아이 뭐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 사람이랑 근데 이제 잦은 외박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네. 이제 뭔가 이상해 진짜 네. 남자가 생긴 것 같아. 그 남자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경단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오랜만에 이제 직장을 다시 이제 전업주부를 그만두고 네. 직장에 나가게 되면 설레임도 있지만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랫동안 네, 일을 안 네.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두려움과 설레임인데 그 두려움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확 의지하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가져보지 못했던 설레임 느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 나감으로써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과 설레임을 약간 그 사람에 대한 걸 투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관계가 확 발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소하게는 이제 어떤 뭐 이제 동호회 활동 네, 또는 네. 동창회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바람은 유부녀의 바람은 패턴이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네, 돼. 맞아요. 자꾸 늦게 들어와. 자꾸 꾸며. 자꾸 외박.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3번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닌데 1번, 2번은 정말 강구하기가 네, 쉽다. 그래서 네. 꼭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네. 특히 동네 언니들 꼭 언니들이더라고. 동생들이랑 어울리는 경우가 좀 드물어. 언니들이야.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뭐 그래 바꿔줬으니까. 근데 그 옆에 남자 있다니까 각자 쌍쌍으로 지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바꿔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좀 이게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오랜만에 취직했을 때도 늘 경계를 하시라.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경우는 네. 일단 유부녀가 좀 바람이 나기 위한 약간 네.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그렇죠. 다는 아닙니다. 또 네. 다라고 얘기하면 또 제가 네. 또 오랜만에 또 취직돼야 되고 어울릴 수도 있는데.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네. 겪었던 사건 중에 네.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상간소송을 아내분이 상간소송 진행하는데,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할 것 같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쵸, 상간소송을 딱 걸고 나면, 그쵸. 남편도 이혼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 네, 명의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처분할 수도 있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두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혼 소송을 걸어야지 이혼 소송 가능한 거잖아요. 걸면서 원래는 걸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고 만약에 급한 남편 대로? 쪽에서 남편 쪽에서 별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 가압류 묶인 채로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 남편이 이거 이혼을 위해서 가압류 내 재산을 묶어놨으니까 너는 빨리 이혼 소송을 해라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재소명령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네. 재소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소송을 하면 돼요. 이혼 소송을.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이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재산을 처분할 게 너무 확실하게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상간소송 걸어놓고 남편이 가압류 부동산을 분명 처분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부동산 가압류를 걸었는데 이게 가압류 할 때 이제 비용이 그러니까 법원에 내는 비용이 뭐 부동산이 한 10에서 20억 그 정도 사이면 몇백만 원을 내야 돼요. 그건 돌려받지 세네. 못하는 그렇죠. 비용으로. 인지대 같은 거네. 그죠. 법원에 이제 그 보증보험을 가름하는 이제 실비 같은 건데,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아까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냈어. 안 내면은 그냥 가압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낸 사이에 남편이 그 부동산 실제로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 현금에 대한 가압류 할 때는 아예 이제 몇 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몇 억 어쩔 수 없으니까 이분 재산이 없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몇 억을 내서 결국엔 가압류를 하는 걸로 했는데 뭐야, 그게 이게 제가 엄청.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 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편이 재산 처분하려고 할 때는 가압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고려하시라. 꼭 이혼이랑 결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압류했다고 해서 이혼이 꼭 그렇죠,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일단 급하면 먼저 걸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 이런 진짜 속담이 딱 그렇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 500만 원 그거 안 내가셔가지고 지금 진짜 1억 정도를 만약 법원에 맡겨놨다가 그렇죠.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예, 상담을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 카페도 이게 계속 연재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많은 글들도 있으니까 대처법 글도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